엄마,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저희 애들 어떡하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 하지만 이영숙 씨는 이미 결심했다. 손가락이 통화 종료 버튼 위에서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뚜뚜뚜. 30년 은행 생활에서도 한 번 내지 못했던 사표. 65세가 되어서야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영숙 씨의 알람은 매일 아침 5시에 울렸다.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을 퇴직한 지 3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새 직장을 얻었다. 바로 손주 돌봄이었다. 엄마, 서연이 어린이집 8시까지 데려다 주셔야 해요. 할머니, 오늘 발레 있는 날이에요. 큰딸 민지는 외국계 기업 과장이었고 사위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다. 두 사람 모두 바빴다. 처음 민지가 둘째 서아를 임신했을 때 이 씨는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다. 엄마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 한마디가 3년간의 육아 전담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에 딸네 집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였지만 출근 시간대라 차가 막혔다. 집에 도착하면 6살 첫째 서연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3살 둘째 서아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다. 8시에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9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아를 돌봤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운 후 오후 2시에 서연이를 픽업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월요일 영어 유치원 3시, 화요일 피아노 학원 4시, 수요일 발레 학원 3시 30분, 목요일 미술 학원 5시, 금요일 수영 학원 4시. 학원 픽업을 마치면 저녁 7시. 딸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챙기고 아이들을 씻기고 숙제를 봐줬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넘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손주 봐야 해서라며 거절했다. 남편은 당신이 자처한 일 아니냐며 무관심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엄마, 오늘 회식인데 좀 늦게 가도 돼요? 민지야, 엄마도 오늘 치과 예약 있어. 2주 전부터 잡은 거야. 에이, 치과쯤이야.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회식은 부장님이 잡으신 건데 못 빠진다고요. 그래도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손주 돌보는 거? 당연하다고. 이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 동안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녀가 한 일은 오직 손주 육아뿐이었다. 고맙다는 말은 커녕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할머니, 나 배고파. 어머님, 서연이 숙제 안 봐주셨어요? 같은 소리만 들었다. 그녀는 거울을 봤다. 65세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은 깊어졌다.
언제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사라졌을까? 그날 밤 이영숙 씨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딸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다음 달부터 손주 못 봐줘.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해. 엄마, 농담이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겠어. 너희가 낳은 애들이잖아.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이 씨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알람을 껐다. 7시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아침 뉴스를 봤다. 딸에게서 전화가 10통 넘게 왔지만 받지 않았다. 오전 10시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다. 3년 전부터 보고 싶었던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다. 점심은 친구들과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헬스장에서 PT 상담을 받았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오늘 손주 안 봐줬어. 민지한테 전화 엄청 왔던데. 이제 안 봐줄 거야. 갑자기. 당신도 정년 퇴직하고 매일 집에서 TV만 보잖아. 나만 손주 봐줘야 할 이유 없어. 그날 저녁 딸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래. 내가 그랬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에요. 한 마리든 아니든 엄마는 이제 못 봐줘. 너희 알아서 해. 엄마, 저희는 둘 다 일해야 해요. 돈 벌어야 애들 키우죠. 그래서 엄마는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엄마한테는 인생이 없어?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자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요. 월수금만 부탁드려요. 안 돼. 왜요? 왜냐고? 월수금 봐주면 화목도 봐달라고 할 거잖아. 그리고 주말에 급한 일 있으면 또 부탁하고. 엄마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영숙 씨는 단호했다. 딸 부부의 일상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지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렀다. 서연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고 회사에 지각하며 달려갔다. 사위는 오후 픽업을 위해 회의 중간에 빠져나갔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학원 스케줄은 모두 취소했다. 영어, 피아노, 발레, 미술, 수영. 어느 것 하나 제 시간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 서연아, 미안해. 이번 주는 발레 못 가. 싫어. 나 발레 가고 싶다고. 할머니는 데려다 줬는데.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이 지나자 민지는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했다. 주말에는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운동할 시간도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민지는 거울을 봤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푸석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엄마가 3년 동안 겪은 일이구나. 반면 이영숙 씨는 날개를 단 듯 자유로워졌다. 월요일에는 수채화 강좌를 들었다. 붓으로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칠하는 순간 30년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화요일에는 헬스장에서 PT를 받았다. 젊은 트레이너는 할머니, 근력이 많이 약하시네요. 그동안 운동 안 하셨죠? 라고 했다. 그랬다. 3년 동안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다. 수요일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 북한산 정상에 올라 막걸리를 마시며 친구가 말했다. 영수가 얼굴에 생기가 도네. 뭐 좋은 일 있어? 응, 내 인생을 되찾았어.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들이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오후가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금요일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손주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이곳에서는 자원이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다. 주말에는 남편과 영화를 보러 갔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하는 데이트 같았다. 당신 요즘 예뻐졌어. 남편의 그 말에 이 씨는 웃었다. 2달이 지나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허리 통증은 물리치료로 나아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친구들은 영숙이가 젊어졌다고 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딸이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엄마가 좋아하는 한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지야,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전쟁이에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 가면 업무에 집중이 안 돼요. 오후 되면 픽업 걱정에 시간만 봐요. 퇴근하면 아이들 돌보고 밥 해주고. 밤늦게야 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땐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요. 그런데 엄마는 3년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영숙 씨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손주들도 사랑하고.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엄마는 너희 하인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내 남편한테도 말해줘. 엄마가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착각이야. 도움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 권리가 아니야. 네, 엄마. 사위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장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민지는 한참을 울었다. 이 씨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줬다. 그 후 딸 부부는 육아돌봄 서비스와 아이돌보미를 신청했다. 평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주말에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영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에만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요? 서연아, 오늘은 할머니랑 그림 그릴까? 할머니 요즘 수채화 배우는데 정말 재밌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었다. 저녁 6시가 되면 딸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엄마, 오늘도 감사해요. 천만에. 오늘 서연이랑 정말 재밌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민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했다. 둘째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까지 직접 돌보기로 한 것이다. 승진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아이를 키우는 건 제 책임이에요. 엄마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위도 사무소 운영 방식을 바꿨다. 오후 픽업이 가능하도록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비용은 들었지만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했다. 1년이 지났다. 이영숙 씨는 수채화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가족들이 모두 관람하러 왔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렸어요? 너무 예뻐요. 서연이가 감탄했다. 손녀의 칭찬에 이 씨는 뿌듯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녀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응? 그 덕분에 제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엄마한테 맡기기만 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이영숙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당신도 취미 하나 찾아봐. 같이 수채화 배울래? 그것도 괜찮겠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영숙 씨는 지금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수업을 듣는다. 선생님, 저도 손주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딸 민지는 지금 팀장이 됐다.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서도 워킹맘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손녀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 어느 날 그림 숙제를 해오라는 과제가 나왔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그렸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 그림 속 할머니는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뒤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고
할머니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화가예요. 할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할머니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할머니처럼 행복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영숙 씨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지가 준비한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이영숙 씨는 말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야.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서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 순간 이영숙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반란이 가져온 가장 큰 선물은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에게, 손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전해진 하나의 진실이었다. 당신의 행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영숙 씨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아침 햇살이 그림을 비추면 그림 속 할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65세에 시작한 반란. 그것은 한 여자가 자신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